무국담로 종신기 천마편 제88화 쾌도남마 북해빈궁 두 번째 이야기. 지역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가 이룬 강력한 공부였던 열양기공으로 빈궁주의 딸을 치료할 수는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는 매우 깊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내실. 지독한 침묵의 시간은 일각이 지나갔고 마침내 그는 절묘한 묘안을 생각해냈다. 방법은 그의 여인 마화 구양정을 통해 격체전공으로 치료를 진행하는 방법이었다. 격체전공이라니 본인의 공부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방법이라니. 그때 밖에서 북해의 설원을 가로지르며 한 마리의 백랑이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다. 백랑은 대적의 명령에 따라 지역의 일행을 찾아 나선 것이었다. 설원을 달리는 백랑의 움직임은 마치 바람처럼 빠르고 유연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백랑은 마화 구양정과 남궁역을 발견하였고 더욱 빠르게 질주하여 두 사람 앞에 도착했다. 어머, 저건 백랑 아닌가요? 희대의 영모를 이곳 북해에서 보게 되는군요. 그런데 녀석의 행동이 좀. 꼬리를 흔들며 우리에게 계속해서 따라오라는 모습처럼 보여요. 이것은 공자님께서 보내신 신호 같아요. 구양정이 말했고 남궁역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습니다. 소저. 공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어서 저 백랑을 따라가야 합니다. 구양정과 남궁역은 백랑을 따라 북해 빈궁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백랑은 그들을 이끌며 빠르고 정확하게 달리며 길을 안내했다. 그들은 백랑을 따라가며 신법을 전개했다. 또한 이들은 신속하게 이동하며 설원의 아름다움과 북해의 장엄함을 몸소 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북해 빈궁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협곡 안의 천의 요새와 같은 북해 빈궁의 성벽을 보며 절로 감탄했으니 여기가 북해 빈궁이군요. 정말 장엄하군요. 구양정이 말했다. 따라서 남궁역도 감탄하며 말했다. 맞습니다. 이렇게 웅장한 곳에 절묘한 천의 요새가 있으리라 생각도 할 수 없었는데, 이곳에서 우리는 공자님과 다시 만날 수 있겠군요. 그들은 북해 빈궁의 문 앞에 이르렀고 백랑의 긴 울음소리에 곧 문이 열리며 지역이 나타났다. 지역은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다. 어서 오시오. 나는 그대들을 기다리고 있었소. 구양정과 남궁역은 지역에게 인사한 후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지역도 그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빈궁주의 딸을 치료하기 위해 나는 열양기공을 격하게 사용해야 하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화 구양정 소절을 통해 격체전공을 하려 하오. 그래서 당신의 도움을 구하겠소. 구양정은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짙은 미소를 지었다. 알겠어요, 가가. 가가의 결정하시는 모든 것에 당연히 제가 한 뜻이 되어 도와드리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그들은 함께 빈궁주의 딸이 있는 처소로 이동했다. 그리고 다소 번거로운 절차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역은 이미 준비된 장소인 염내실로 구양정을 인도했고 남궁역은 알 수 없는 또 다른 위협 앞에 빈공주가 머문 별궁의 출입구를 지키는 임무를 부여했다. 지역의 안내로 구양정이 들어온 공주가 잠든 염내실은 공주가 머물고 있었던 내실과 이어진 출입문이 따로 있었다. 저기 있는 좌대에 오르면 돼요. 네, 가가.
두 사람은 준비된 좌대에 올라 가부좌 하여 앉았는데 내 이야기를 잘 들으시오. 네, 나의 열양기공을 그대는 이미 체험하였소. 우리가 신교 화령어교원 심화소에서 그대와 나는 신교 대법으로 인해 그대의 음한지공과 나의 열양기공은 서로의 상보작용을 하여 그게 경계를 넘어 비로소 초인이 되었소. 물론이지요.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태웠소. 환골탈태를 무렵 9번이나 경험하며 구지구천의 영역을 넘나들지 않았소. 지역의 말에 정은 지난날의 일을 회상하며 조금 부끄러운 듯 약간 고개를 숙이며 그의 볼이 붉게 물들었다. 그렇소. 나와 소전은 대법을 거치며 나신이 되었고 우리는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 몸이 되었소. 내가 이런 불필요한 일을 하는 것은 저기 있는 빈공주와 내가 대법을 직접 전개하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가가의 열양기공은 모든 의복을 태울 것이며 이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가 비롯될 것이니 가가의 뜻을 알 것 같아요. 좋소. 소전은 매우 현명하고 슬기로우니 내 뜻을 완벽히 이해했을 것 같소. 그런데 대법을 전개하기 전에 한 가지 일을 우선 진행해야 할 것 같소. 정은 맑고 아름다운 눈망울로 지역을 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천장을 향했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제 나오라. 휙! 퍽! 천마류지역은 앉은 자리에서 좌수를 뻗어내며 출수하였고 허허 이런. 두 사람 위치에서 좌측 벽면 기둥에 어두운 그림자가 점점 뚜렷해지더니 하나의 신형이 튀어나와 바닥에 굴렀는데 아무래도 지역의 막강한 내력에 의해 끌려나와 살수는 내실 바닥을 구르는 것 같았다. 쿵! 대굴! 살수와 같은 복장, 즉 짙은 검은색 복장에 또한 마땅히 검은색 두건을 써서 그에게 보이는 것이라곤 눈동자밖에 없었다. 그는 지역이 펼친 암경과 쇠경에 의해 바닥을 구른 후 비틀거리며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그는 우수를 이용해 본인의 등에 달린 검을 빼들었으니 양상군자는 이곳에 뭐가 먹을 것이 있다고 이 늦은 밤에 찾아오셨소. 지역의 말이었고 환영받지 못한 살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살수는 내기를 끌어올려 당장이라도 지역을 향해 공격하려는 모습이었는데 하지만 그는 본인이 빈궁에서 꽤 뛰어난 살수 출신이라는 것을 다시 인식했다. 지역과 정이 이곳에 오기 전부터 귀식대법을 펼쳐 매우 은밀하게 잠입했고 본인 주인의 지시로 이곳 처소를 이용하는 자를 죽이라는 명령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인물이기에 상대를 노려본 살수는 상대가 매우 강력한 무인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밖에 없었다. 내외금 강신의 경지로 펼치는 쇠경이라니 최소 극강 중입 귀일경의 고수가 아니던가. 살수는 낮은 음성으로 읊조렸다. 그의 음성이 나온 입 주변에는 강력한 내상을 입었는지 핏물로 번지고 있었으니 밤손님은 내게 한 말이오. 그대의 정체와 목적을 밝히고 싶지 않다면 그대는 이대로 돌아가시오. 나는 오늘 매우 중요한 일을 해야 하오. 그래서 쓸데없는 일에 더는 힘을 쓰고 싶지 않소. 천마류지역은 매우 담담하고 무미건조한 음성으로 말했다. 하지만 지역의 냉정한 말에 살수는 내력을 끌어올렸고 그의 검은 붉게 달아올랐다. 후후후후. 내 암경을 맛보고도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장난질한단 말이오? 오늘은 그냥 보내지만 그렇다고 그대와 그대 주인의 행동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오. 한눈과 한 팔은 이곳에 두고 가시오. 휘익! 천마천능지!
피핑! 두 가락 불꽃이었다. 찰나의 시간. 천마의 검지에서 두 가닥 불꽃이 쏘아져 눈 깜짝할 사이 살수의 좌수팔은 몸에서 떨어져 바닥에서 펄떡였고 살수의 눈에서 핏물이 뿜어져 나왔다. 이에 살수는 본인의 검을 떨어뜨린 후 우수를 들어 눈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막았다. 허허, 이 살수란 자는 어떤 고도의 훈련을 받았던 것인지 그는 어떤 신음이나 고통의 소리를 내지도 않은 채 신비롭게 사라져 갔으니 그의 뚜렷한 신형이 점점 흐려지고 마침내 호련히 사라졌다. 지역은 조금 어두운 내실에서 짧은 한숨을 지었고 어찌하여 그를 돌려보내신 것이지요? 종전 살수는 극강 고수였어. 아무래도 이곳 북해 빈궁에서 빈공주의 완쾌를 원하지 않은 인물이나 조직이 있는 것 같소. 난 그에게 경고한 것이오. 그가 돌아가 나의 실체를 파악하고 자중하라 한 것이오. 물론 그가 지혜가 없다면 그는 반드시 경거망동할 것이오. 아, 구양정은 지역의 말에 무언가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또한 항아지채로 수많은 나날 고통의 시간을 보냈고 신교에서조차 본인의 치료를 방해한 무리나 본인에게 음흉한 마음을 품은 무리가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지 그녀는 지금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다. 아무튼 지역은 가부좌하여 정과 마주 앉은 후 두 손을 천천히 올렸고 정 또한 두 손을 올려 지역과 손뼉을 마주했다. 그는 구양정을 통해 열양기공을 시전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에서 따뜻한 기운이 흘러나와 구양정의 몸을 감쌌고 마침내 그의 내기는 그녀의 손을 통해 유유히 스며들기 시작했다. 구양정의 몸에서 빛나는 열양의 기운이 발산되었고 그녀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녀의 몸 안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니 이제 지역의 손에서 더욱 강력한 진기, 따뜻한 기운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열량기공의 진수가 담긴 기운이었다. 이 기운은 마치 태양의 열기처럼 강렬하고 동시에 부드러웠다. 지역은 그 기운을 구양정에게 서서히 전달했다. 구양정은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지역의 기운을 아무 거리낌 없이 신뢰를 바탕으로 받아들였다. 그녀의 몸 안으로 스며드는 열양기공의 기운은 그녀의 몸을 따뜻하게 감싸며 점차 그녀의 내공을 강화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지역은 그의 기운을 최적화하여 구양정에게 전달하고 있었으며 구양정은 이를 하나도 실기하지 않고 완벽하게 받아들였다. 그 순간 구양정의 몸에서 빛나는 열양의 기운이 발산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은 마치 태양의 빛을 받아들인 연꽃처럼 온몸에서 빛나는 오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이 기운은 내실을 가득 채웠고 그 기운은 마침내 옆내실로 이어진 문을 통해 빈공주의 처소로 흘러들기 시작했다. 지역은 대법이 잘 진행되는 것에 만족한 미소를 짓고는 구양정에게 더욱 집중하며 그녀의 몸을 통해 열량기공을 더욱 강하게 전달했으며 그 과정에서 구양정의 옷은 점차적으로 열양의 기운에 의해 태워져 나갔다. 이는 불가피한 결과였지만 그녀는 이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오직 빈공주의 치료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지역의 격체전공은 마무리가 되었는지 그녀는 나신이 된 상태로 빈공주가 잠들어 있는 옆 내실로 천천히 걸어갔다. 내실의 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구양정은 천천히 내실로 들어갔다. 그녀의 몸에서 발산되는 강렬한 열양의 기운은 빈공주의 몸을 감싸기 시작했다. 빈공주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그녀의 몸은 열양의 기운을 받아들이며 점차 변해갔다. 오음절맥이라는 병이 그녀의 몸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던 것이다. 구양정은 마치 신의 손길이 닿은 것처럼 그녀의 손을 빈공주의 이마에 얹었다. 그 순간 강렬한 열양의 기운이
그녀의 손에서 빈공주의 몸으로 흘러들어갔다. 빈공주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고 그녀의 안색이 점차 좋아졌다. 구양정은 이를 지켜보며 더욱 집중했다. 그녀의 몸에서 발산되는 기운은 이제 내실을 가득 채우며 빈공주의 몸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다. 도대체 지역의 열양기공은 무엇란 말인가? 빈공주 또한 신체에서 강렬한 열기가 넘치는 것인지 빈공주의 의복도 재가 되어 타버리는 것이 아닌가? 시간이 지나면서 빈공주의 상태는 점차 좋아졌다. 그녀의 피부는 원래의 생기를 되찾았고 차가웠던 몸은 점차 따뜻해졌다. 구양정은 이를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빈공주는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막디 맑고 샛별과 같이 빛났으며 오랜 병마에서 벗어난 기쁨이 진하게 담겨 있었다. 빈공주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구양정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듯 했지만 몸이 치유되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구양정은 빈공주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공주님, 이제 괜찮으십니다. 나와 가가께서 열량기공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빈공주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고 병마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깨달았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를 구해주셔서. 빈공주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다. 구양정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두 사람은 비록 나신이었지만 이 기쁨의 순간에 그녀들은 서로의 모습에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었던 것이다. 저는 단지 가가의 뜻을 따른 것뿐입니다. 모든 공은 가가께 돌려야 합니다. 빈공주는 감사를 표하며 구양정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사람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빈공주의 처소에 준비된 2개의 의복을 천천히 입은 후 구양정은 빈공주의 손을 잡으며 천천히 내실 밖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내실 밖에서는 이미 지역과 담대용 빈공주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역은 빈공주의 모습을 보며 짙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눈으로 확인한 지역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담대용 빈공주는 딸의 회복된 모습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두 눈에 물방울이 달린 채 깊은 감사를 표했다. 정말 감사하오, 천마. 그리고 마화소저, 당신의 도움에 깊이 감사드리오. 지역은 고개를 끄덕이며 담대용을 향해 말했다. 이제 빈공주께서 완전히 회복되셨으니 우리는 함께 중원을 지키고 마교의 위협에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담대용은 지역의 말에 깊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교주. 이제 우리는 함께 이 땅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오. 이제 그대의 싸움이 나의 싸움이고 그대의 전투는 나의 전투가 될 것이오. 그날 밤 빈공주 담대용은 대소신녀를 불러 모아 그들에게 딸의 회복 소식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큰 기쁨과 감격에 젖어 있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렁이는 감동은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었다. 이제 그는 딸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북해 전역에 전파하기로 결심했다. 담대용은 그를 주목하고 있었던 신하들에게 말했다. 나의 딸이 드디어 회복되었다. 이 소식을 북해 전역에 알리고 모든 백성에게 이래 동안 휴일을 선포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음식과 재물을 나눠주는 것은 물론 또한 빈궁에서는 이래 동안 연회를 열어 이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하라. 신하들은 담대용의 명령을 받고 즉시 움직였다.
북해의 백성들은 빈궁주의 딸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에 기뻐하며 이래 동안의 휴일을 맞이했다. 빈궁 안에서는 거대한 연회가 준비되기 시작했다. 수많은 사람이 빈궁으로 몰려들었고 거대한 연회장은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졌다. 연회가 시작되자 빈궁의 대저택 안에서는 웃음과 기쁨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빈궁의 여러 관료와 귀족들은 빈궁 궁주 담대용을 축하하며 그의 딸이 회복된 것을 축복했다. 지역과 그의 동료들 또한 연회에 참석하여 담대용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 연회는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고 모든 사람은 술과 음식을 즐기며 그동안 쌓였던 고된 일상을 잊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연회 속에는 감춰진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으니 빈궁주 담대용의 사촌 동생인 담유는 어린 시절부터 담대용과는 다른 길을 걸어왔다. 그는 담대용이 빈궁주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자신이 이끌어야 할 세력을 잃었다고 느꼈고 이는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평소 담유는 담대용이 빈궁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특히 딸의 회복에만 몰두하여 국정을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며 그의 불만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담유는 결국 반정의 뜻을 품게 되었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다. 그는 빈궁 내부의 일부 고위 관료들과 연합하여 담대용을 몰아내고 자신이 빈궁주 자리에 오르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들 중에는 담궁주에게 불만을 가진 자들이 다수 있었고 그들은 담윤의 계획에 동조하기로 했다. 사실 천마 류지역과 마화 구양정에게 살수를 보낸 인물이 이 담윤이었던 것이다. 아무튼 담윤과 그의 동조자들은 연회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를 노렸다. 그들은 연회의 혼잡 속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다. 반정의 세력은 이미 빈궁 내부의 병사들을 매수해 둔 상태였고 이들은 연회가 무르익을 무렵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반정의 신호는 단순했다. 담윤이 직접 담대용의 잔에 독을 타는 것이었다. 이 신호가 떨어지면 빈궁 내부에 매수된 병사들이 담대용을 제거하고 담윤을 새로운 빈궁주로 추대하는 것이 계획의 핵심이었다. 연회가 시작된 지 몇 시각이 지나 담윤은 조용히 담대용이 있는 자리로 다가갔다. 담윤은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로 담대용에게 술잔을 권하며 말했다. 형님, 빈궁주의 회복을 축하하며 이 술잔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담대용은 별다른 의심 없이 술잔을 받아서 들었고 담윤이 건넨 술잔을 기꺼이 받아 마셨다. 그 순간 담윤의 눈에는 짙은 살기가 스쳤으나 담대용은 이를 눈치채지 못했다. 담윤이 술잔을 건네고 잠시 뒤 빈궁의 내부에서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매수된 병사들이 연회장 주변을 포위하며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이들은 담윤의 신호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긴장된 표정으로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마침내 담윤은 술잔을 비운 담대용을 바라보며 작은 신호를 보냈다. 그 순간 매수된 병사들이 일제히 연회장으로 몰려들어 무기를 꺼내 들었다. 연회장 안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놀라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다. 담대용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고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몸을 일으키며 담윤을 노려보았으나 이미 그의 몸은 독의 영향을 받아 힘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담윤, 내가 감히. 담대용은 힘겹게 말을 잇다가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담윤은 승리를 확신하며 빈궁의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연회장의 혼란을 즐기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이 빈궁은 나의 것이 될 것이다.
흐흐흐흐. 여기 쓰러진 담대요. 내가 국정을 소홀히 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 연회장 밖에서 강력하고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졌다. 담유는 그 기운을 감지하고 곧바로 고개를 좌우로 반복하여 돌리며 주위를 살폈다. 그는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음을 격하게 느꼈던 것이다. 그리고 허허, 담유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공포가 물밀듯 엄습하여 미간의 골이 심하게 뱄으며 그의 두 눈썹은 심하게 꿈틀대었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